2000년 5월에 이제는 국가 원수가 된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오시게 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내란 음모 사건의 사형수가 대통령이 돼서 온다. 이건 거의 드라마인데 그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오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불사는 민주 영령 앞에 이제 그 당시 사형수였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임들이 스스로의 몸으로 불살랐던 민주화의 불꽃은 그 암흑 같은 독재 시야에서도 꺼지지 않고 불타올랐습니다. 줄기찬 민주화의 불길은 67년 6월 전국적인 시민항쟁으로 번져갔고 마침내 97년 12월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성취를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주의 위대한 영신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믿고 승상하는 전 세계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던 것입니다. 네. 특히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내가 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썼었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깨알같이 고치시는 분이에요. 연설문을. 네. 뭐 사람 죽이죠, 죽여. 철두철미하시고 한번 잡으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쫙 뒷장 딱 넘겨서 쓰시는 분인데 네. 그걸 각오를 하고 원고를 넘긴 거예요, 저게. 네. 이분이 연설을 할 때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연설문 쓰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철학적으로 누구의 근거를 대서. 네.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하. 누구 인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철학자예요. 당신의 생각을 품어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게 쫙 긋고 완전히 새로 쓰셨는데 저 5.18은 정말 떨렸거든요. 야, 사형수였던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87년에 그렇게 엉엉 울었던 그 현장에 어떤 감회로 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절제할까? 네. 여기서 울어버리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아, 절제를 생각하신 거예요? 절제해야죠. 네. 톤 앤 매너라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끙끙대면서 그게 있죠. 참 이 자리에 서 있는 대통령을 만감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형수였던 제가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섰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미는 충장로, 금남로, 예. 전남도청에서 맞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영령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슬픔과 감동과 희망을 갖게 이 구절을 쓴 거거든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미는 충량로와 금남로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에서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주의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없는 슬픔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거는 거의 한자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 연설문은 저한테도 정말 특별한 의미 것이고 있는. 저런 연설문이 나오게 됐죠. 네. 이걸 볼 때마다 참 저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지금도 다 읊으시잖아요. 네. 그때 그 글을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저는 이제 어떤 연설문의 내용을 떠나서 정말 먼 길을 돌아서 그 자리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사선을 넘어서. 저 자리에 쓴 것 자체가 메시지 같아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한 거냐는 별로 들리지 않았을 것 같고 2000년 5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저 자리에 섰다. 네.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의 5.18, 광주의 5.18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축소시키지 잘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그거 있었어요. 아주 잘 보셨어요. 네, 네, 그래요. 아주 잘 보셨어요. 네. 그걸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네. 굉장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건 굉장한 노력하신 거고 그래서 이후에 광주의 5.18이 아니라 전국의 5.18이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깊은 뜻이 저 안에 담겨 있어요. 5년 임기 중에 한 번 오셨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셨겠어요? 저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 당시에 제가 광주 MBC에서 이제 입사해가지고 2년 차였는데 취재를 해보면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5.18과 광주에 절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해하고 둘째 해에 국무총리를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절제였나요? 아니 지금 아까 답하신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한정식이 단순히 광주가 김대중의 5.18이 김대중의 5.18, 광주의 5.18로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아하. 딱 한 번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 행사, 좋은 이벤트이기를 바랬고 그게 하나의 역사의 물질기를 또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셨고 준비 많이 하시고 가신 거죠. 네. 그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일 그 국난국의 최우선이 그 IMF 탈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극복하는 거였잖아요. 예. 금모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완성된 해에 가신 거예요. 완성된 다음에 가고 싶지만 참으셨군요. 참으시고 그리고 정비하고 예. 그리고 한 번 가셔서 하고 다시 가시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놓아드린 측면이 있는 거죠.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번 가셨지만 사실 이제 97년부터 공식 기념 행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가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방문한 대통령이신 거고 끊임없이 탄압을 받고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물이 그 대통령이 되어서 네. 공식 기념 행사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어떤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가 되었다라는 네.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슷한 장면이었을 것 말씀이시네요.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다.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부 2기가 들어섭니다.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개근을 하십니다. 광주에. 예,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8 광주는 승리의 역사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바로 5.18 광주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진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보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5.18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5년 동안 광주에 와주셨던 노 대통령의 기념사였습니다. 분주히 뭔가를 다들 적고 계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저때 이제 국회의원을 현직을 하고 있을 때라서 네. 저 기념식 때는 거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광주가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이렇게 뭐 모두가 인정하고 본인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선택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광주가 선택한 영남의 대통령. 광주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여하고 2003년에는
기념식에 참여했다 전남대 특강도 하고 네. 2007년에는 또 1박 2일로 무등산도 오릅니다. 그래 지금도 무등산 노무현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만큼 애정이 그냥 많다 보니까 이 기념식장에 올 때마다 그 마음을 풍성히 그냥 뿌려놓습니다. 충분히 말로 또 일정으로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5.18과 아주 뗄 수 없는 애정을 주신 분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하고 싶지만 절제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마음껏 마음을 풀어놓으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또 그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째는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막 당선된 뒤부터 마지막까지 진보 민주 진영이 원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뭐 한미 FTA. 한미 FTA를 비롯해서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네. 대북 송금 특검 받아들인 거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저는 그게 개인의 정치 이득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그분이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였겠죠.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시켜주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미 FTA도 하고 이라크 파병도 하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내 정치적 결정에 마지막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본인도 확신이 있었고 또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래서 당시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충돌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분이 그 모든 충돌에도 떳떳하셨어요. 왜냐? 내가 내 심장이 5.18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신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음 참여정부가 등장함으로써 5.18도 잘 계승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곳이 이제 광주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주 이 호남의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5.18을 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늘 들으면서도 주목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서사가 중요하거든요. 서사. 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사는 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극에서 희극으로, 고점에서 저점으로. 아까 뭐 숭고한 정신이라든가 승리의 역사라든가. 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서사의 근원지가 5.18이었다. 매년 그 서사를 풀어볼 만한 현장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서사의 근원지가 그의 서사의 근원지가 5.18이었다. 노무현의 서사이면서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예. 전 세계인의 서사이고 그 서사가 마침내 한강 작가의 소년은 온대까지 이어진 거죠. 네. 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군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와 5년 개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도 이제 함께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시기도 하셨다라고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좀 전에 나온 영상을 보면 어떤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자긍심과 존중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 공동체는 공유한다라는 네. 것이 네. 그냥 뭐 어디 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모두가 다 공유하는 어떤 주류화되고 네.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모두에게 인지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참여정부의 뿌리가 5.18의 숭고한 희생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힘든 시간을 겪고 인내해야 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참 큰 위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